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예, 해마다 가을철이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들. 자, 보기에는 참 예쁘죠? 네. 예. 그런데 산이 아닌 도심에서 이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요. 통행에도 불편함을 끼친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천시에서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바꾸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대전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서구는 대전 최초로 은행 열매 수거기를 5개 구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이 망을 설치해서 열매와 낙엽을 제거하는 친환경 방법이잖아요. 네. 예. 또 대덕구에서는 신개념 채취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나무의 생육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진동 방식으로 채취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 수거된 은행나무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대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름다운 풍경과 쾌적한 보행,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또 오늘 낮 기온은 어떻게 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두께감 있는 외투를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 대전의 기온 16도에 그치겠는데요.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절기 입동인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시정거리가 1k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에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 16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당진 13도, 홍성 15도, 보령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입동인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다음 주면 또 수능이 돌아오는데 네. 공부,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학창 시절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학교를 떠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또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교양이나 취미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만 해도 4천 강좌 정도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요. 때마침 오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통기타, 부채춤, 민요 등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그런 공연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대전 시민대학 수강생들의 그 결과물을 전시와 공연을 통해서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전학과 인문학, 또 직업교육과 생활기술부터 예술과 생활체육까지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각 구청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뭐 요리라든지 캘리그라피, 서예 배우는 분들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생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나도 모르는 재능을 발견했다 하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평생 학습 시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재능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평생 학습 시대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 부모님이 꾸준하게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이제 해금, 그리고 한국무용, 또 최근에는 사진 수업까지 받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이제 통기타를 배우러 다니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 살짝 배웠던 그런 악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와.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정말 멋진데요.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 명소에서는요. 백제의 역사를 또 배우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부여에 다녀왔는데요. 이 백제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백제 수도, 부여 곳곳에 자리한 백제 유산을 만나고 왔습니다. 또 무려 102년 만에 공개되는 특별한 유물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이 백제 역사 속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선사와 고대 그리고 유교 문화가 한 그릇에 담긴 이곳은 충남 부여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여의 지난 역사를 찾으러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 국립부여박물관에는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잠들어 있는 백제를 깨우러 함께 가보실까요? 부여는 백제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사비백제 수도인데요.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가진 금강유역 일대 자리에 선사시대 문화유적부터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좀 신비로운 돌 같긴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국보 288호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에요. 옛날에 여기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리를 이렇게 넣은 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금은동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철로 마감을 해서 사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던 고대 문화를 꽃피운 부여. 그 중심에는 백제인의 탁월한 예술 감각과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진짜 그 실제 대학로라고 하고 더 보니까요. 더 황금빛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중국의 박산양로도 25cm, 30cm밖에 안 되지만 이건 61.8cm나 되고 무게가 11.85kg나 되는 거대한 양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동 대학로를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속 안에 있거든요. 전체 65마리 동물이 나오고요. 아직도 이름도 없는 새, 이름도 없는 동물이 있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라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향로를 전시하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번에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1호 무덤인 동화총을 무려 발굴 102년 만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동화총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무덤을 재현해서 지금 특별전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동화총 무덤은 우리나라에 벽화가 있는 무덤이 많지를 않거든요. 동화총은 백제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벽화 고분인데요. 석실 내부에 청룡과 백호, 주작, 현무로 이루어진 사신과 연꽃 구름 무늬로 꾸며진 화려한 벽화를 자랑합니다. 또 무덤이 거기에 7개나 있는데 다른 무덤들도 있지만 다 도굴을 당해서 어느 분이 묻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를 찾아 떠난 다음 목적지, 부여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유적들을 오롯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제3회 워킹 페스타가 열린 현장입니다. 백제를 만나기 위해 각지 각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해설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워킹 페스타 오늘 어떤 행사예요? 네, 해마다 이곳 구들의 둔치에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로도 알리면서 우리가 걸으면서 행복도 느끼는 그런 행사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출발 전 주의사항과 코스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도를 유심히 보고 계시네요. 토요일이라 애랑 여행을 왔는데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만큼 출발 전 몸풀기는 필수인데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쌀쌀한 날씨에 움츠려져 있던 근육을 풀어주면 출발 준비 끝. 선생님, 그럼 저도 준비가 됐으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출발! 이번 워킹 페스타는 구들의 나루터를 시작으로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그리고 정림사지를 지나 국남지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이곳 구들의 나루터는 부여의 명물인 고란사나 낙하암이나 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백제 시대 때도 이 선착장을 통해서 예. 활발하게 교육을 했나 봐요. 그렇죠. 이곳에서 이제 공주로도 가고 또 물길로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배로 다니기도 했던 곳이고요. 구들의 나루터를 지나 도착한 두 번째 목적지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백제의 보고라고도 불리는 부소산인데요. 가을을 맞아 색색들이 물든 단풍이 절경을 이룹니다. 부소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백제의 역사와 왕실 이야기가 담긴 유적들이죠. 부소산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이곳은 삼충사입니다. 세 분이 백제 시대 때 굉장한 충신이셨나 봐요. 네,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건데요. 이럴 때 백제의 의자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죠. 16년도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성충이 의자왕한테 간언을 합니다. 저기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상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수록길과 육로길을 잘 막으라고 했을 때 들어주면 괜찮았는데 대래 감옥에다가 가둬가지고 성충은 감옥에서 죽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백제가 멸망하기 4년 전인 656년이에요. 그랬을 때 의저왕이 물어봐요, 흥수한테. 그랬더니 4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또 해줬으면 되는데 들어주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계신 계백장군이 5천 결세대를 이끌고 어디로 나갔냐면 황산벌로 나가게 됐죠. 황산벌 전투. 네, 맞습니다.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다음 장소는 백제시대 절터였던 정림사지입니다.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도성 중심에 세운 절이 바로 정림사인데요. 현재는 절터와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정림사지 석조열의 좌상이 남아 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탑을 한 바퀴 둘러보니까요.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곳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현경 5년 세제 경신 8월 15일 기사사 개미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백제가 멸망하기는 660년 7월 18일 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곳은 백제 시대에 또 인구도 나와요. 620만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백제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겨진 정림사지 5층 석탑.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감회가 다를 것 같은데요. 엄마랑 와서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왕 행차할 때 그 모습을 보는데 옛날에 정조 행차 봤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저희 방송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걸 실제 눈으로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국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남지는 백제시대의 기술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가을을 맞아 화려하게 핀 국화들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와, 국화로 만든 금동대형로죠? 네. 밑에는 지금 용이 지금 구슬을 물고 있어요. 저 끝에는 봉황이잖아요. 네, 저 위에는 봉황이. 천상의 세계, 지하의 세계, 양의 세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이 부여 백제 문화를 알게 되니까 금세 완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다 완주한 분에게는 이렇게 메달을 걸어줍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워킹 페스타 완주 기념으로 금메달과 상품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백제 찾아 부여로 놀러오세요.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던 패망국가 백제. 유적 발굴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화려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었던 나라. 백제의 희로애락이 담긴 마지막 수도 부여에서 11월의 가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백제 유물을 볼 때마다 아름답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이 백제인들의 예술 감각에 감탄을 하게 됐는데 네. 특히 이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예술의 정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네, 맞아요. 제가 직접 그 향로를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이 최적의 조명 시설을 갖춘 이 전용 새로운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1993년 그 향로를 발견했을 당시 모습까지 연출이 돼 있어서 굉장히 체감되더라고요. 네. 또 102년 만에 공개된 동화총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무덤 속의 화려한 벽화도 실제로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이 특별전은 11월 24일까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유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워킹 페스타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였는데 네. 이 차를 타고 좀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백제의 꿈과 지혜를 느껴볼 수 있는 사색빛깔 시티 투어가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4가지 테마로 여행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색과 여행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 이 가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함께 백제가 남긴 화려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역사 속으로의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앞서 백제의 찬란한 역사 속으로 떠나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은주 리포터와 화려한, 네.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소소한 행운을 전해드릴 수 있는 네. 아침엔 퀴즈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하실 수 있는 아침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5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는 이 국립부여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국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부여 능산리 백제시대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앞발을 치켜든 용 한 마리가 이 꽃의 봉오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제비꽃, 2번 연꽃, 3번 나팔꽃. 네. 종교를 떠나서 일단 네. 불교와 많이 관련된 꽃을 좀 찾아보시면 정답이 네. 보입니다. 예. 네, 또 부여의 국남지에 가시면 이 아름다운 꽃들이 물 위에 굉장히 피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이 꽃의 종류도. 맞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과연 어떤 꽃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연꽃입니다.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는 연꽃 봉오리의 중앙이 아래 위로 분리되어 향로의 몸체와 뚜껑을 이루는데요. 연꽃 봉오리 속에 모든 도상이 형성되는 것은 불교의 연화 화생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류와 관련된 이 생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추위가 찾아오면서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지는 바다 물고기로 산란을 앞두고 알이 가득 들어찬 암컷은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여겨지는데요.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밴댕이, 2번 도미, 3번 도루묵. 네. 제가 평소 도토리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도토리묵과 이름이 비슷한 이 생선은 제가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겨울 제철 생선이라고 하니까 네.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못 맞추시면 다 맞추시겠죠? 네. 말짱. 네. 자, 힌트 아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도루묵입니다. 알래스카주, 사할린 섬, 한국 동해 등 북태평양 해역에 분포하는 도루묵은 산란을 준비하는 10월, 11월 초순에 살이 오르고 기름져 이때 가장 제맛을 내는 생선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제철 맞은 도루묵이 작년에 비해 4배 이상 잡혀서 풍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이 꽉 찬 알도루묵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문제 틀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네. 말짱 도루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고속도로를 빠르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이패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하이패스 단말기가 꺼져 무단 통과했을 경우 그 자리에 멈춰서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저도 그냥 무단 통과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선불 카드에 금액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고지서가. 그럼요. 납부 고지서가 네.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저도 가끔은 요금소를 이렇게 헷갈려서 다른 입구로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차들이 많아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톨게이트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급정시를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일단 통과한 후에 출구 톨게이트에서 일반 차로의 요금소 직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네. 하이패스 통과할 때 이게 요금소 그 50m 앞부터 시속 30km 이하로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이 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은 시인 윤동주의 서시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이것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1번 바람, 2번 비, 3번 햇살. 윤동주의 서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대 이름은 네. 못 들으셨나? 그대 이름은 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네. 이야. 이게 좀 더 헷갈리나요? 아니요. 이 노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그럼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바람입니다.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이 작품은 시집의 전체적인 내용과 윤동주의 생애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작품인데요. 광복 후 혼란한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아름다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윤동주 달을 쏟아라는 주제로 창작 가무극이 이어집니다. 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운명과 맞섰던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노랗고 빨간 여러 빛깔의 단풍을 이루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꾀꼬리 단풍, 2번 북신나무, 3번 아람. 네, 저는 이 보기를 보면서 바로 또 이윤주 리포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평소 퀴즈를 내실 때 아주 명쾌하고 청한 목소리로 딱 퀴즈를 내시니까. 어머나 세상에, 저도 네. 이경림 MC를 어머, 떠올렸습니다. 어머나, 아니, 어머나. 두분 다 뭐 평소에 노래 잘 부르나요? 아니, 목소리가 이런- 굉장히 청아하시니까요. 아니, 이런 목소리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희 다 그랬군요. 듣고 살았었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자, 정답이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꾀꼬리 단풍입니다. 내장산에 꾀꼬리 단풍이 들었다. 가을 햇볕에 꾀꼬리 단풍이 한창이다처럼 쓰입니다. 불신나무는 단풍나무과 신나무의 하나고요. 아람은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함께 알아볼 텐데, 네. 자, 그 세 분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8876번, 7037번, 925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그 평생 학습을 통해서 네. 재능을 발견한 거에 대해서 사진 사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윤주 리포터도 뭐 발견한 거 있어요? 나의 모르는 재능을? 나의 모르는 재능 발견하고 싶네요. 아직 없나요? 여러 가지가 배우고 싶습니다, 아직. 앞서 뭐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고 했으니까 노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노래를 시키시는 건 배워보시는 것도 아니시겠죠,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윤주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자, 지난 주말 부산에서도 축제가 열렸었죠. 그럼요. 예. 또 화려한 불꽃들이 가득한 불꽃 축제 현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마지막 불꽃 축제라고 합니다. 초대형 불꽃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불꽃을 위해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온 불꽃축제 준비부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멋진 그 결과물까지 제15회 부산 불꽃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축제 준비로 바쁜 부산항의 용호부두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화약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요. 세상에 이게 전부 화약인가요? 화약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 방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어떤 작업인 걸까요?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발사하기 전에 체크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없나 기계가. 지금 며칠째 지금 작업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주일째 꼬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간 부산항으로 화약들이 들어와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종류만 무려 4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들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설치를 하는 거였네요. 단 한 끗의 오차가 없도록 도안과 비교하며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4,500까지 뭐 이렇게 되고요. 뭐 발수는 한 8만여 발 정도. 여기 부산 불꽃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초대형 불꽃이죠. 25인치 불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뭐 쏘지 않는 불꽃이 1년에 거의 끄트머리에서 화려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산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5인치 초대형 불꽃입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는데요. 어라, 지금 뭘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붙이고 있는 건 뭡니까? 부산 시민분들이 불꽃이 터지면서 그 소원을 비는 것들이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 로또 1등 당첨해달라, 뭐 건강을 기원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주셨어요. 그것들을 이제 25인치 타상 불꽃에 붙여가지고 터트리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것들. 시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하나 꼼꼼히 부착합니다. 이번 축제의 특별한 초대 손님, 이탈리아에서 온 불꽃 연출팀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always excited. It's always a good experience. And so I like every time to come here in Korea and Busan also. That's one of my best places. We use all Italian shells, so not all, but a big part of Italian products. And there are some color different, so some new colors, some new effect. Very different. I think will be different from a Korean style. 이렇게 설치가 끝난 폭죽들은 모두 한 곳에 실어 광안대교로 출발합니다. 한편 축제 준비로 인해 더욱 분주해진 해상교량 관리처입니다. 광안대교는 이미 부분 통제 중인데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불꽃 연화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교량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CCTV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나갈 채비하시네요. 안전장비까지 단단히 갖추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지금 광안대교에 점검 나갑니다. 아하, 현장 점검 가시는군요. 현장 점검은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안대교 역시 막바지 폭죽 설치 작업이 한창인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점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발사각이 뭐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건들거나 그러려고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수직으로 그래서 이제 쏘는 거고 이러한 각들이 지금 별로 주지가 않고 지금 다 수직입니다. 지금 다 각들이. 수많은 손을 거쳐 한 폭의 그림이 될 불꽃. 지금 광안대교는 불꽃 단장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안전에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이곳. 최종 리허설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음악, 조명, 폭죽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거듭 불꽃쇼 시뮬레이션을 반복해봅니다. 순서에 맞게 광안대교 조명까지 미리 움직여보고 꼼꼼한 리허설을 거치네요. 네, 항상 이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산은 15일째를 맞이해서 부산에 오면 사랑이 있고 정열이 있고 응원이 있고 평화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쇼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국내에서 항상 퍼지시는 쇼 중에 25인실이라는 대형을 쏘고 멀티미디어도 다양한 앞바지와 뒷바지를 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쇼가 될 겁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나, 이른 시각부터 해변에 가득 메운 시민들 모두 한 자리씩 찜하셨네요. 불꽃 축제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럼 몇 시에부터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오전 10시요. 오전 10시? 네. 광안리 앞바다에서 경치 좋은 데서 또 불꽃놀이를 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죠. 그리고 오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분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출사단도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예쁜 사진 위에 이미 명당 자리 선점하셨네요. 부산 불꽃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불꽃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불꽃을 준비하는 회사도 전에 열렸던 그 불꽃보다 조금 더 보완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제 쏘아 올리는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불꽃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불꽃보다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맛을 찾아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번 불꽃 축제의 추산 인원은 무려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루함을 알려줄 부대 행사들은 덤, 신명나는 풍물 버스킹부터 탁구의 신을 가릴 탁구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시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15회 부산 불꽃 축제 이제 바로 오늘인데요. 저희 1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이게 지금 곧 개최되는데 부산 불꽃 축제가 이 특별 정상회담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고요. 그런 것만큼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크게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고 안전하게 또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광안대교 조명이 밝혀지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가을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한 불꽃. 너무 예쁘죠? 첫 순서로는 이탈리아 팀의 불꽃쇼가 펼쳐졌는데요. 오페라의 유령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 불꽃들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태리 팀은 특히 이제 이태리 하면 오페라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 구성을 모든 고객들이나 관객들이 오페라의 곡을 맞춰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곡으로 구성해서 쉽게 화약과 어울릴 수 있는 쇼로 구성했습니다. 불꽃과 음악의 완벽한 조화에 우리 관객들도 푹 빠져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부산 멀티 불꽃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산에 가면이라는 주제로 불꽃쇼가 펼쳐졌는데요. 부산에 가면 사랑, 열정, 평화가 있다는 것을 불꽃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불꽃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네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위기에 흠뻑 취해봅니다. 다들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네, 그 음악이랑 불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너무나 멋진 공연이었고요. 가족들하고 함께해서 더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계속 쿵쿵 울렸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네요. 간만에 애기랑 같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구경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뭉클한 느낌을 느꼈고요. 너무 예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성황리에 마친 제15회 부산 불꽃축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환상의 시간이었는데요. 모두에게 불꽃처럼 아름다운 내일만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올해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 내년에 찾아올 더 멋진 불꽃쇼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 부산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광안대교의 야경과 또 화려한 불꽃들이 수놓은 밤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매년 이 축제에 인파가 몰리는데 저 축제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들 평생 특별한 네.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를 앞두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또 인상 깊었는데요. 또 초대형 불꽃에 다 소원을 적어서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네.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별한 식도락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산과 들, 바다에서 풍성한 식재료가 나오는 이 가을 특별한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탈리아 퓨전 요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와 닭고기를 활용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한 화려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남자의 계절 가을이 왔구나. 내 나이 벌써 시간 참 빠르다 빨라. 올해도 벌써 끝을 향해 가네. 쌀쌀한 날씨에 몸도 춥고 마음도 외로운 그대 이름은 아재. 푸르던 잎들이 엊그제 같은데 너희들도 알록달록 옷을 입었구나. 가을을 걷는 남자 나 최진구. 오늘도 발품을 팔러 정령 가야만 하는 건가? 말도 살찌는 가을의 나의 쓸쓸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메뉴로는 뭐가 좋을까? 뜨끈한 국물 메뉴도 좋고 고기도 좋고 뭐든 후딱 먹으러 가고 싶은데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오늘도 한 끼 먹기 참 힘들다. 힘들어. 아, 여기 분위기가 뭐 이거 장난 아닌데. 예.
제가 이걸 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이게 지금 이태리 국기라면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색깔이 음식이 뭐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 면 색깔이 이제 3색으로 나오는 파스타 면에다가 저희 딱새우 가지고 만드는 파스타가 있어요. 올파스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파스타 있고요. 요게 딱새우 페이스트리. 예. 저 사장님. 네. 이거 이렇게 잘라 먹는 거예요? 들고 드셔도 돼요. 아, 들고 그냥 그냥 포크로다가 그냥 잘라가지고. 근데 하나만 먹으면 몰라. 다 먹어봐야 돼. 새우하고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치즈하고 이렇게 맛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래서 요걸로 딱 먹어보니까 이제 이게 조선이 아니구나. 요건 뭐예요? 이건 뭐 나는 그 외국 요리는 이 음식 이름을 몰라서. 토스트에다가 와사비 마요를 올리고 소고기 튀긴 거를 이제 위에 고수 잎이랑 같이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이름이 뭐요? 아뮤즈 부시라고. 예, 하여튼 뭐 무슨 부시요? 예, 하여튼 먹어볼게요. 프랑스어로 이제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향이 좀 강하네, 그죠? 위에 고수잎이에요. 원래 양식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이런 거 좀 먹다가 조금 위에 좀 느끼함을 느낄 때 이걸 먹으니까 싹 개운해지는. 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좀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네요. 뭐요? 아뮤즈 부시. 예, 부시 하여튼 뭐 부시. 부시는 들어봤네. 부시. 예. 요게 괜찮다, 맛이. 이건 안에 들어있는 건 새우인데 새우에다가 쌀과자 입힌 거 아닙니까, 이거? 그지. 그러니까 그 쌀과자를. 이건 저거야. 안주용이야, 안주. 안주로 좋겠어. 새우를 같이 곁들여서. 딱새우 오일 파스타? 오일 하면 우리도 진짜 기름이 바로 그냥 무슨 오일 하면 이게 왜 이쁘게 안 말리지? 이제 알덴테로 조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파스타보다 조금 식감이 있어요. 그러네. 이 면이 왜 이렇게 너무 꾸들꾸들하면 그냥 뭐 맛이 좀 덜하지 않느냐 생각인데 그거 아닌데요? 이거 녹색이죠? 붉은색 들어갔잖아. 그죠? 그리고 하얀색도 있어요, 사이에. 하얀색. 삼색. 그러니까 삼색. 이탈리아 국기를 뜻하는 이 삼색 면. 이제 면 식감이 씹으니까 씹을수록 식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좀
덜 퍼진 느낌인데 그게 안 퍼져도 굉장히 이거 왜 나중에 결론 뭐냐면 꼭 이렇게 쌀밥 씹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 맛있어요. 그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우리 그 삼계탕 할 때 닭 안에다가 찹쌀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하고 그 꺼내서 이제 그 삼계탕 안에 그 죽 이거 먹잖아요. 좀 그런 맛이 안 날까 싶었는데 하여튼 또 만나게 먹어봐야죠. 쌀의 그 익힘 정도는 우리 그 삼계탕 그보다 좀 조금 덜 익었지만 근데 그 식감이 좋네요. 아주 그냥 또 씹는 맛이 딱 나고 그러니까 삼계죽이야 우리말로 하면. 그 이거 뭐 조리할 때 그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고기만 짜자자자자자자자 이거 가는 소리. 와 그거 듣는데 그냥 아 미치겠더라고. 저걸 언제 먹지 했는데 이제 먹어야지. 보이소. 좋아, 맛있어. 야, 조리할 때 여기 무슨 향을 뭐가 더 첨가되죠? 그 스테이크에? 스테이크에 그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 향이 나는데. 로즈마리. 아 로즈마리. 이름은 들어봤죠, 로즈마리. 네. 그걸로 이제 약간 반을 익혀놓은 상태에서 고기 자체를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겉면만 구워주는 식으로 해서 안에 육즙이랑 가둬주는 방식입니다. 이거 매력 있네요. 이 닭죽도 맛있어. 네, 닭죽. 예. 네, 맞죠. 서양식 죽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 중독성 있네. 이건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내가 먹던 숟가락이라 내가 그냥 먹을게. 근데 아 이게 맛있어요. 그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아 진짜 좋다. 네. 딱 중간에 딱 먹으니까 오. 네, 이 맛있는 요리를 먹기 전에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 됐는데 네. 특히 이탈리아 요리는 색감이 좋아서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방금 만난 그 딱새우 파스타도 예. 그 면을 이탈리아 국기처럼 하얀, 빨간, 초록색으로 잘 어우러져서 더 화려하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네. 올가을 이탈리아 음식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요.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부터는 추위에 대한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의 대전의 기온 16도에 그치겠는데요.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절기 입동인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 16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 당진 13도, 태안 14도, 보령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입동인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을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평생 학습 시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재능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411번님, 저의 또 다른 재능은 바로 공예입니다. 클레이 아트, 한지 공예, 비즈 공예, 풍선 아트, 테디베어 등을 만듭니다. 우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작품 전시까지 하면 뿌듯합니다. 네. 가르치기까지 하시네요. 네. 오, 멋집니다. 2411번님, 네, 7813번님, 우리 언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카리나를 4년 동안 배우고 있어요. 음악회를 열어 실력 발휘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우리 언니 파이팅! 네. 4년 동안 네. 열심히 배우셨군요. 예. 8057번님, 대덕구 노인복지관 원예 테라피 수업 중입니다. 어머님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와. 반려식물과 함께 힐링하는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네. 원예 테라피, 그래요.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힐링될 수 있게, 뭐 치유의 목적으로도 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원예 테라피, 예. 0795번님, 어제 방과 후 공개 수업에서 발견한 우리 딸의 방송 댄스 실력 1학년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부모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예. 5035번님,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이 올 8월부터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실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또 다른 재능 발견한 것 같죠? 와, 예. 초코파이 잘 그렸네요. 와. 그래요. 나중에 또 이렇게 화가가 될지 네. 아니면 디자이너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 재능 많이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구 소리새 여성합창단 제28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반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대전시민대학 학습자 공연이 오늘 오후 5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관에서 열립니다. 인문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특강 우리가 만들고 만날 미래도시가 11월 19일 대전시 동구청 12층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 가무국 윤동주 달을 쏘다가 오늘과 내일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아우라와 함께하는 앙상블 이야기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있고 제3회 단풍나무 숲길 힐링축제는 이번 주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근대도시 대전의 시작점 소재동의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전시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색적인 작품 세계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가 오수경 개인전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만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또 비만으로 유발되는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이고 비만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더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